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선생입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올림픽 파크레오 이 아파트 단지에 분양가가 산정이 되었습니다. 평당 3,9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서 사람들이 여기가 과연 미분양 없이 분양이 완판될까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고 그동안 부동산 전문가라고 불려왔던 그 분들은 역시나 여기를 기다려온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완판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30평대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 거고 20평대 아파트까지만 중도금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과연 이 30평대 물량들이 미분양이 날까 안 날까가 사람들의 중요한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분양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계약이 발생할 것 같고 이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롯데 월드타워가 잠실에 보이고 여기 녹지가 올림픽공원이고 이 일대가 둔촌주공입니다. 이 잠실 롯데 월드타워가 있는 곳이 잠실 한복판이니까 정말 강남 3구라고 불리우는 송파구의 잠실 일대와 바로 붙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둔촌주공 아파트도 정말 입지 자체는 엄청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가장 찡은 다들 아시다시피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단지가 재건축이 되는 것이고 12,000세대에 이르는데 이 12,000세대 같은 경우는 2019년 말에 입주했던 헬리오시티 미니 신도시라고 불리었던 그 헬리오시티가 9,500세대였던 걸 감안하면 정말 대규모 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분양 물량만 무려 4,841가구가 나옵니다. 이 정도 물량이면 거의 서울의 마레프 하나가 일반 분양으로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엄청난 물량이라고 할 수 있고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입지 같은 경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림픽공원을 두고 우측으로는 둔촌주공 일대, 좌측으로는 파크리오가 있고 이 일대가 다 고급 어느 정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평균 이상의 고급택 단지로서 주거 단지로서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분양가가 평당 약 3,90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용 59제곱미터 타입이라고 하는 24평 아파트 같은 경우는 9억 3천에서 9억 6천만 원 정도의 분양가가 될 것이고 이거는 중도금도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사람들이 지금 강남 4구 둔촌주공 입지에 청약을 받아서 나중에 잔금을 치고 충분히 들어갈 만하고 심지어 지금 현재 중도금 대출도 나오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완판이 될 거고 미계약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계약이 생길 것 같은 그런 평형은 34평형인데요. 무려 13에서 13.5억 원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여기는 24평 타입과 달리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으면 자기가 평균적으로 약 중도금이 뭐 최근에 30%를 중도금으로 내는 경우도 있고 40%를 중도금으로 내는 경우도 있는데 약 4에서 5억 원 정도를 본인이 알아서 조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게 또 이제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형 타입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조합원 분양,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조합원 분들이 받는 물량이 6,145세대이고 일반 분양 받는 분들이 4,841세대인데 여기 84제곱 타입, 즉 30평대 타입의 1,273세대가 청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6평 타입은 1,492세대가 하게 되는데 저는 이 1,273세대 타입에서 미계약분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에 뭐 블라인드라든가 뭐 다음 카페나 이런 데서 이슈가 되었던 게 842 타입의 이 부엌에 있는 이 창문인데요. 여기가 이제 그 서로 마주보고 요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호박이 부족하다, 뭐 오이가 부족하다 하면 서로 던져줄 수 있는 그런 모양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마주보고 만들어 놓을 수가 있냐라는 그런 화제의 84E 타입이고 여기는 분양을 왜 받냐 이런 말들도 있는데 이게 또 그렇게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어떤 향이 또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만 사실 13억이나 주고 저런 집 들어가야 돼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이 둔촌주공이 미분양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뻔한 얘기 있잖아요. 돈은 너만 없어요 라고 맨날 조롱하는 거 있잖아요. 그분들 사람들이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요 말 하는 것 같다.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제 1순위 분양이 끝난 곳인데 둔촌 더샵 파크 솔레이유라고 이 포스코 건설에서 재건축을 하는 곳인데 3위 빌라를 재건축해서 195세대의 아파트가
총 73세대를 일반 분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84 타입이 둔촌주공 분양가와 비슷한 12억대를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15.71대 1, 9.15대 1이 됐고 경쟁률이 뭐 이 정도면은 미분양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둔촌 더샵 파크 솔레이유의 청약 결과를 보고 처음에 저는 둔촌주공이 12억 13억대에 가면 미분양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분양까지는 안 가겠다. 근데 미계약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대도 비슷하고 더 큰 평형이기 때문에 더 좋지만 사실 생각해보면은 일반 물량이 너무 많아요. 4840세대가 분양을 하는데 그 중에 30평대 분양이 1200세대입니다. 그러면 대학교를 입학할 때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같은 비슷한 수준의 과인데 비슷한 수준의 경쟁률로 입시 지원을 받았다고 칩시다. 어떤 과는 3명을 뽑고요. 어떤 과는 예를 들어서 500명을 뽑는데 둘 다 경쟁률은 10대 1이었다고 치면은 이 500명 뽑은 데가 나갔다 들어왔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거든요. 다른 학교로 가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근데 이 똑같은 경쟁률을 갖고 있어도 TO가 적은 쪽은 이동이 적습니다. 변수가 적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의 수가 많아질수록 다양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실제로 본인이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넣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어딨냐? 자기가 중도금 대출을 못 받는데 자기 청약 통장을 왜 써라고 하지만 지금 이제 오늘이 수능날 아침인데 가령 꼭 뉴스에 나오잖아요. 시험장을 잘못 알아서 다른 시험장으로 갔다. 그래서 경찰분들이 그 학생을 안전하게 시험 시작 전에 그 학교까지 데려다 주었다. 오토바이로 데려다 줬다. 이런 사례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는 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넣었다가 이거 계약금 10% 내려면 최소 10%면 1억 3천을 당장 내야 된다고? 그 돈은 지금 없는데? 라고 하거나 수중도금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대출 이자가 내가 옛날에 빌릴 때는 2% 3%대였는데 뉴스에서만 봤는데 이제 7% 8% 이러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분양은 날 것 같지 않아요. 1순위 마감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 분양 물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84 E타입 같이 이슈가 되었던 경우들은 또 미계약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가를 포인트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둔촌 주공 물량이 만약에 미분양이나 미계약분이 생겼다라고 하면 정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왜 얼어붙게 되냐면 이런 겁니다. 강남 4구라고 불려온 둔촌 주공 저 유명한 것도 84 타입이 15억이 아닌 12억대 분양을 했는데도 그게 미분양이 발생했다고? 그게 계약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수차례 미계약이 계속 나왔다고? 그러면 경기 수도권 지방의 인덕원 푸르지오 같은 경우 30평대가 15억을 찍었었는데 거기가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근데 지금 강동구, 강남 4구라고 불리우는 둔촌주공도 30평에 12억을 완판을 못했는데 그것도 미래의 신축 아파트인데 경기도 지역이 15억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대장선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장주라고 불리우는 기업의 실적이 어닝 쇼크가 발생하게 되면 그 업계 자체가 다 어렵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대장 기업만 실적 발표를 했지만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라고 하면서 전부 다 패닉셀링이 나오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둔촌주공의 완판을 하더라도 미계약분이 생겨가지고 그 권위의 손상이 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정말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강남 4구라고 불리우는 강동구도 저런데 심지어 그게 랜드마크인 둔촌주공인데 경기 수도권 지역은 정말 위험하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얼어붙게 되고 집을 팔아야 하는 이슈가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더 급매를 택하고 그런 것들이 낮은 가격의 거래들이 성사가 되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가격 하락으로 지금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둔촌주공 관련해가지고 청약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게 가져올 어떤 무시무시한 그런 변화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